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박경희 변호사입니다. 이제 합격하셨나요? 혹시 작은 조직에서 혼자 근무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요새는 그렇게 작은 조직에서 혼자 근무하시는 사내 변호사님 굉장히 많으십니다. 지금 당장 나의 변호사 역량을 키워줄 선배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죠. 자,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습을 통해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되는데요. 그럼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변호사 역량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조직, 산업, 회사 비즈니스를 배우는 거. 이 두 가지를 배우면서 성장해 나갈 필요가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혼자 계셔가지고 위에 이제 변호사 선배님이 없다고는 하더라도 사실 조직과 산업과 회사 비즈니스 배우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회사 내 선생님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부딪히는 모든 옆에 팀장님들, 유관부서분들 다 선생님이에요. 결국은 본인이 얼마나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본인이 배우는 게 정해집니다. 그리고 신입 사내 변호사님이 들어가시면은 사실 처음에 조직에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조직에서 얼마나 빨리 뿌리를 내리느냐가 본인의 성장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빨리 자리 잡는 게 필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 조직 내에서는 무조건 직속 상사한테 예쁨 받으셔야 됩니다. 직속 상사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좀 보시고 그 스타일에 내가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고민하시고 상사한테 예쁨 받을 수 있는 행동들, 기본적으로 인사성이 밝고 그리고 표정도 항상 웃고 그리고 대답 씩씩하게 잘하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대해서 성과가 비록 처음엔 좋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태도를 보이면은 대부분의 상사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사님한테 이 친구 사람 됐어, 열심히 해, 이 정도 인정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예쁨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예쁨 받으셔야지 그 다음부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대해서 배우셔야 됩니다. 사실 변호사들이 그 비즈니스 조직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사내 변호사로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첫 번째, 조직은, 특히 기업은 숫자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정보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는지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회사 내에서 위계 질서를 내가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팀장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다른 회사에 좀 더 오래 계셨던 분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의 특성, 숫자, 정보, 위계 질서, 이런 특징을 염두에 두시고 배우시면 훨씬 더 빨리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조직 내에서 자리를 잡으려면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상사와 친구는 달라요. 상사는 나를 예뻐해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엄브렐러? 무슨 어떤 외부의 조그만 비난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날 감싸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실 수 있고,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사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외에 사실은 상사로 인한 어려움도 많고 유관부서에서 어렵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럴 때 내 사정을 알면서 내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친구 사귀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들어가시면은 누가 나랑 좀 맞지, 이렇게 두리번 잘 살피시면서 내 친구를 빨리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제 전문가로서 성장을 해야 될 텐데요. 변호사님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떻게 수익을 내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사실 옛날에 제조산업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단순하죠. 부품들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사실 요새는 다양한 서비스업들이 있기 때문에 포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포털에서 정보를 줌으로써 이게 돈을 벌까요? 관련된 광고라든가 같이 속해 있는 전자상거래라든가 이런 걸로 돈을 벌게 됩니다. 즉 우리 회사는 어떤 부분에서 돈이 나오는지 그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즈니스 플로우나 실제로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들이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실제 나중에 계약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업의 특성을 좀 아시면 좋겠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국내에서 주로 영업하시는 기업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런 거 주로 하는 플레이어들은 누구누구 있지? 우리는 몇 등 정도 되지? 우리는 누구를 따라잡아야 되지? 이런 것들 아시면 좋고요. 산업 자체가 조금 침체되어 있나? 아니면 성장하나? 이런 거 아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실 변호사로서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산업 특유의 법적 이슈들은 어떤 게 있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지내시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받으면 쌓아지는 부분이기는 하는데, 사실 주변에 조금 회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뭐 10년, 15년 근무하신 팀장님들, 특히 약간 법무와 관련이 있는 관리 쪽이라던가 기획이라던가 그런 쪽에 계신 분들은 어떤 이슈들이 옛날에 일어났었는지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을 찾지는 못하겠지만, 하지만 옛날에 우리 회사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는 이렇게 해결했어, 이런 히스토리는 되게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아, 이런 산업에서는 이런 법적 이슈가 있구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역량, 선생님이 없죠. 이 문제입니다. 내부 선생님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법적 이슈에 대해서 옛날에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행, 선례,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은 회사에 많으세요. 일단 이런 거를 먼저 알아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후에 유사한 건이 생겼을 때 내가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관행이나 선례의 그 근거를 찾아보려는 노력을 통해서 법적 이슈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 선생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외부에서 선생님을 찾아야 됩니다. 일단은 돈 조금 드리는 게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킹 하는 겁니다. 한국사내변호사회나 IHCF, 인하우스 카운슬 포럼, 이런 데 연회비를 내고 가입을 해서 다른 곳에 근무하시는 사내변호사님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신입 사내변호사님들이 처음이고 회사에 적응해야 되고 눈치 보이고 하니까 이런 거 잘 못하세요. 하지만 조금 자리 잡으면 회원 가입해서 연회비 내시고 네트워킹 활동에 참여를 하십시오. 사람을 아는 게 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들 좀 아실 텐데 외부 강의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외부 강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많이 하고, 그리고 개별 로펌들에서 고객들을 위한 강의들도 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시는 로앤비 같은 사이트에서도 교육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들의 가장 공통적인 한계는 통상적인 사안에 대한 선생님일 수밖에 없다는, 내가 직접 맞닥뜨리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 같이 검토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이걸 해주실 수 있는 선생님은 고문 변호사님입니다. 대부분의 로펌들이 고문 제도를 두고 있고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중소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에 뭐 7시간 정도를 무료로 자문을 해주는 그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문료 범위 내에서는 50% 할인, 이 정도의 조건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소 중견기업에 혼자 계시는 사내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 경영진에서 아니 돈 줄이려고 변호사를 뽑았는데 뭘 또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하고 외부 변호사님들이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다르고, 그리고 일단 본인은 신입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배워서 회사에 더 필요한 인재가 빨리 되고 싶다라는 걸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고문 계약을 하셔가지고 고문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내가 담당한 이슈에 대해서 고문 변호사님하고 같이 상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서치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될 텐데요. 일단 뭐 법 판례,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강국에서는 정말 많은 정보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정부기관도 굉장히 많은 정보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데서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사실 조금 편리한 거는 이제 로앤비 같은 종합법률 사이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내가 리서치해서 한두 건을 여기서 찾으면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익이다 회사에, 그렇게 설득을 하셔가지고 로앤비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각종 그러니까 정부기관, 공정거래위,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 이런 곳들 통해서 많은 정보 얻을 수 있으니까 찾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많은 도움을 주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과 네이버가 없으면 어떻게 리서치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내 변호사한테 정말 친한 게 구글이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고유의 이슈들이 잘 나오는 편이고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첨부 서류들이 참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계약서 샘플을 찾아야 된다던가 할 때는 구글 같은 게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이제 사실 리서치 능력은 막 뭔가를 찾아내는 거는 대부분 신입 변호사님도 할 수 있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애매모호한 그 리서치 결과들 중에서 어떤 게 신뢰도가 있고 어떤 걸 믿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게 쉽진 않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법에 있는 거, 판례에 있는 거, 법학 교수님들이 쓰신 논문,
이 정도는 아무래도 신뢰할 수 있겠죠. 근데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학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기관에 나와 있는 서류 당연히 신뢰도가 있겠죠. 그 외에 다른 개인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뢰도가 좀 더 높은 정보와 비교하면서 결론을 내는 방식의 리서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변호사들 다 논리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논리적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의견서의 목차를 보면 뭐가 논리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형 로펌이 쓰는 의견서들 보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가 먼저 나오고요. 적용 법령, 관련 판례, 필요하면 학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러한 대전제와 소전제 하에서 이것들을 본 사안에 적용했을 때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사실 이제 사내변호사로 근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실관계, 뭐 법령, 판례 다 쓰고 그 다음에 결론 내리면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유관부서가 싫어하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연습을 결론만 쓰는 걸 연습을 할 것이냐? 근데 그 신입 사내변호사님들, 전연차 사내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유관부서에 내보낼 때는 결론 부분만 내보낸다고 하더라도 실제 본인이 연습으로 쓰실 때는 사실관계, 법령, 판례를 순서대로 정리해보는 그런 걸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은 결론이 얼마나 논리적인지를 점검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앞단이 정리되면 뒤가 논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앞단을 유관부서에 보내는 이메일에는 넣지 않더라도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인데요. 사실 문장은 많이 써보는 사람이 잘 쓰고요. 그리고 문장 잘 쓰는 사람한테 지도받는 사람이 빨리 늘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 있다 보면은 준비 서면이나 의견서나 이렇게 굉장히 완성형 문장으로 쓰는 것보다는 압축해가지고 블랙 포인트로 간단하게 보는 사람이 그냥 핵심만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보고서 형식에 굉장히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펌을 근무하다가 사내변호사로 가시면은 그렇지 않은데 사내변호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금 지나면 완성형 문장을, 긴 문장을 잘 못 쓰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계속 사내에서만 있으면서 보고서만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저희 어떨지 모르죠. 어느 순간에 다시 송로펌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고려하면은 변호사가 초기에 문장력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따라서 보고서는 당연히 임원분들이나 팀장님이 좋아하시도록 간단하게 쓰셔야 되는데 보고서를 쓰기 전에 기본적으로 완성형 문장으로 긴 의견서 방식으로 써보고 그것을 다시 보고서로 축약하는 그런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을 권하는 이유는 문장을 쓰면서 사실은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문장을 쓰다 보면 내가 논리적으로 이상한 문장이 안 나옵니다. 완성이 안 돼요. 자꾸 문장이 꼬여요. 그러면 내 논리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문장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형 문장을 써가면은 이 부분이 조금 구멍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모순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글이 안 써지는구나 하면 마지막 결론을 낼 때는 좀 더 논리적으로 결론을 낼 수가 있고 이런 논리적인 결론을 압축해서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오늘 제가 준비한 중소 중견기업에 혼자 계시는 아니면은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부서에 혼자 계시는 신입 사내 변호사님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그래도 내가 변호사로서 성장할까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사내 변호사 생활 힘든 것도 있지만 사실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보람도 많습니다. 좀 더 밝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건강하게 사내 변호사 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